자, 일단은 오늘 3% 조정 나오는 거 두산로보틱스 악재가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마 오늘 시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3% 조정이 나와가지고 막 오늘도 빠지네, 미치겠다 진짜, 막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증시가 애초에 오늘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코스피가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자 개파락했다. 그죠? SK하이닉스도 개파락을 했다. 자, 그렇게 좋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개파락으로 출발하니까 증시가 이제 밀렸다라는 건데, 코스피가 이렇게 밀리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증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밀릴 것이냐. 그죠? 자, 일단 증시가 지금 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최근에 증시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제 뭐 올라가고만 있던 증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이제 조정이라는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건강한 조정이 건강하게 나오질 않고, 그 조정이 건강하게 나오지를 않고, 미국이 이제 이란을 떼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격하게 나왔죠. 자, 전쟁 때문에 증시가 왜 떨어지느냐?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유가가 오르죠. 두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에너지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물류 공급망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혹은 불확실성이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더러 존재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요 부분인데요. 지금 환율이 1,500원대예요. 환율이 1,500원대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개월 전 대비했을 때 4%나 상승을 해 있습니다. 태국도 5%인데 우리나라도 4%다. 그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외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 증시에 원화로 바꿔가지고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원화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1달러에는 처음에는 뭐 1,400원에 받았어요. 근데 내 주식, 자, 1달러를 1,400원에 바꿨습니다. 한 주에 1,400원 하는 걸 받았어요. 한 주에 1,400원 하는 걸 받았고, 1,400원짜리 주식이 뭐 이를테면 1,500원이 됐어요. 100원 벌었죠? 자, 그래서 차입금 받아가지고 이제 1,400원에 들어가서 1,500원에 매도한 다음에, 자, 이 1,500원 들고서 난 분명 100원 벌었어요. 그죠? 100원을 벌었어요. 100원을 벌었는데 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환율이 1,500원이야. 벌었는데? 아니야, 본 거 없어. 달러로 바꿀 건 본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냥 달러를 원화로만 바꿔도 계속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런 종목들, 그동안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대량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전부 다 최근까지 뭐 대량으로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외인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은 즉 일단 증시가 최근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죠? 오늘 또 미국이 뭐 이란을 뭐 대대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도 환차선을 우려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리스크 좀 줄이자 이러면서 이제 매도를 했던 상황이고, 지수도 그렇게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더 담아가려고 한다. 즉 전쟁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조정도, 네, 여기가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누를게요.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떤 말씀 드렸나요? 이제는 반등이 좀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오늘 조정은 잠시 나왔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게 핵심이 뭐였어요? 자, 요 적색선이었죠.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죠, 그죠? 이 구간입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돼요. 이 안에서 움직이면 왜 좋냐? 지금까지 움직였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호재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급등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죠? 만약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좀 진정세에 들어간다면은 또 외인들의 투자금이 국내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미국의 계열사를 추가적으로 줄이겠다. 자, 중요한 내용 들어갈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공시를 좀 해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미국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계열사요. 이 미국 계열사의 주요 사업은 자동화 설비와 로봇 솔루션 개발인데 말 그대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그 거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근데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혀 있죠. 수주잔고가 증가하면서 공장을 확장하고 이전한다. 북미 사업을 확장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 사업이 망해가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성장성 확인되는 거예요. 수주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 수주잔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캐파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더 확장하고 이전하려고 한다. 그렇다는 것은 공장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주잔고가 확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엑시아가 1,500만 달러, 1,500만 달러의 수주잔고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1,500만 달러의 수주잔고가 202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2026년도에 반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죠. 그러면 요게 반영되면 지금까지 좋았던 상승 추세가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이 제가 영상 초반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해당 이슈 때문에 좀 과하게 조정이 나왔다. 과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억울한 하락,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 추세를 따라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호재가 나오면서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우리 그 더 큰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 제가 대응해드릴 겁니다.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대응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단기적인 1차 저항 때는 빨간색 선이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10만원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95,000원대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좀 봐야 돼요. 아시겠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가 여기서 작게 나타납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 큰 관점을 보면요. 그죠? 변형된 어센딩인데 어쨌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따라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단기 저항대 95,000원대를 만날 텐데 95,000원대까지 올라가면 11% 수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 이 구간도 잘 소화를 해서 상승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 어디 만나러 가는 거예요? 10만원대 만나러 가죠. 자, 그러면은 27% 상승을 또 노려보게 되는 건데,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두산 로보틱스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다면 전고점 테스트하고 신고가도 충분히 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의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라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수주잔고가 증가하니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 시장을 초기에 선점해야겠다 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수주잔고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성장성에 대해서 재차 시장이 재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성장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저는 폭등하기 시작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 망상이 아니라 제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거의 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 성장의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주목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그런 주가 상승이 어디서 나왔다? 앞전에 강한 매물대 구간에서 나왔다. 이 매물대 구간에서 이런 변동성 확대와 상승하는 폭이 커지는 거,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변동성의 확대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이시죠? 거래대금도 점점 커지고요. 앞전에 매물대가 강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구간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떤 호재가 어떤 호재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예상되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보단 매도를 점점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이 구간이 이미 매물대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물량들을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을 그렸다가 조정이 유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미 매물대가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요 상승을 최대한 저와 함께 공략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성이 점점 눈에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성장의 가시화는 이렇게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를 늘 상승시켜 왔기 때문에 우린 이번에도 그 흐름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승부를 걸 때는 중요한 가격과 타이밍이 여러분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할지, 보유할지 팔지, 네, 장중에 벌어지는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문자 신청하신 분들에게 추가 기준 잡아드릴게요. 오늘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댓글 응원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 초급등 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에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 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그 바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